잠깐 잘 쉬었어요. 그럼 이제 노동조합의 관리,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겠어요. 그럼 이제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의 관리가 나오죠. 노동조합의 관리. 그래서 첫 번째, 글로벌 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결성된 자주적인 단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주적인 단체가 되겠죠.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단체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단체이다.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노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조합의 운영기구가 나오죠. 노동조합의 운영기구는요,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위결기관이 있죠. 위결기관. 위결기관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두 번째,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을 둬야 되겠죠.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을 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감사기관 둬야 되겠죠. 감사기관.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사위원 등을 둬야 한다. 일반 기업들도 감사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들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보통 3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동안 감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대비해서 노동조합도 감사기관으로서 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기관이 나오죠. 특별기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만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하면요. 위결기관이 있죠. 위결기관. 그래서 위결기관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총회가 있죠. 총회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총회. 그래서 총회는요. 노동조합의 최고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노동조합의 최고 기관이라고 정리해 두세요.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위원회가 있죠. 대위원회에다가도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총회와 대위원회는 의결기관이 되겠죠. 어떤 것이 이제 의사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보통 이제 총회를 둬야 되는데 총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전원이 참가해야 되는데 전원 참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전원 참가가 어렵게 되면은 대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운영 기구에는 의결기관이다. 의결기관에는 총회와 대위원회 두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두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이러한 집행위원과 집행위원회 두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감사기관. 감사기관으로서 이제 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특별기관도 두고 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운영기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노동조합의 운영관리가 나오죠.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25조에 나와 있어요. 25조. 그래서 2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을 하여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당해 노동조합에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시면 이거는 22조에 나와 있죠. 22조라고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단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결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가 나오죠.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는요. 첫 번째 내용. 근로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조 전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 전임자 이것을 핵심 내용은 거기다 밑줄 그어두세요. 그 옆에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는요. 2013년 7월부터 노조원 규모 50명 이하인 경우에도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세 번째 내용 보시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타임오프제가 나오죠.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유급 근로시간의 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급 근로시간의 면제.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그래서 타임오프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원이 근무를 안 해도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 총량을 정한 제도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오프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조 전임자가 있죠.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타임오프제를 두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데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개념은 노동조합원이 근무를 안 해도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 총량을 정한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자료 제출 나오죠.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27조에 나와 있죠. 27조. 그래서 행정 간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자, 7번째 이제 노동조합의 해산. 그래서 이것은 28조에 나와 있죠. 28조. 그래서 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이때는 해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총회 또는 대위원회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해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이때는 노동조합을 해산해야 된다. 그래서 4가지 해산 사유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보세요. 8번째 보시면 노동조합의 통제권. 통제권 보시면요. 노동조합은 견고한 단결력을 보유해야 되겠죠. 단결력 보유. 그래서 조합원의 통일적 집단적 행위의 전개를 위해서 조합의 지시, 그 다음에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단결의 유지 강화에 반한 행위를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체크해 두세요. 정당성 있어야 되겠죠. 정당성. 그래서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2번째는 민주적인 공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개 체크해 두세요. 정당성, 그다음에 민주적인 공정성.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조합의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충 자료에서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이 나오죠. 현대적 기능. 그래서 현대적 기능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기본 기능이 있었죠. 기본 기능. 2번째는 집행 기능. 3번째는 참모 기능.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기본 기능이 나오죠. 기본 기능은요, 제 1차적 기능이 되는 거죠. 제 1차적 기능으로서 조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 기능.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노동조합의 목적이 집단적인 교섭을 통한 근로 조건의 개선을 말한다. 2번째 내용 보시면 근로자의 조직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 기능과 노동조합의 기능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근로자 기능 있죠. 근로자 기능은 노동조합을 형성하기 위해 비조합원 근로자를 조직하는 1차적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조직 확장이 포인트가 되겠죠. 근로자 기능은 조직을 확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근로자 기능에 체크해 두시고 노동조합의 조직 확장 기능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체크해 두셨죠? 그럼 이제 2번째 노동조합의 기능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기능은요. 노동조합이 조직된 후에는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2차적 기능이 되겠죠. 2차적 기능으로서 이미 가입된 조합원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째는 노동조합 기능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체크하실 것은 조합원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줄 긋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 기능, 노동조합 기능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근로자 기능, 그다음에 노동조합 기능.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째 보도록 할게요. 2번째는요. 제2차적 기능으로서 집행 기능을 갖게 되겠죠. 집행 기능. 집행 기능은 단체 교섭을 하게 되죠. 단체 교섭. 그러니까 단체 교섭은 노동자와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협상하는 것이 되겠죠. 협상.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경제 활동. 세 번째는 정치 활동 기능을 한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단체 교섭 기능에 저하 기능 역할이 있죠. 그래서 단체 교섭은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 협약을 맺게 되면 이것을 이행해야 되겠죠. 세 번째,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쟁의 수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이제 결렬이 돼요. 결렬이 되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파업 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체 교섭은 노동 쟁의를 통한 힘으로 유효성을 높이고 단체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단체 교섭은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보호가 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조합 기능 역할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활동의 중요성이 나오죠. 경제 활동의 중요성. 여기에는 이제 공제적 기능과 협동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공제적 기능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조직적 관점으로 조합원과 조합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조합 재정적 관점으로 공제기금 설정으로 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킨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합원에게 노동력의 값싼 판매 방식으로 표준적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공제적 기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협동적 기능이죠. 협동적 기능은요, 근로자의 보호 문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적 기능은요, 생산자 협동조합을 두고 그 다음에 소비 협동조합, 그 다음에 신용조합 또는 노동은행에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하게 되죠. 노동조합은 이러한 집행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 보시면요. 정치활동 기능이 나오죠. 정치활동 기능을 보시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 그다음 두 번째네요.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은 국가에서 제정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려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행기능, 2차적 기능으로서 집행기능이 있다. 그래서 집행기능에는 단체 교섭, 그러니까 협상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근대적 기능에서도 세 가지 활동 했었죠. 세 가지 활동. 첫 번째는 경제적 활동, 두 번째는 공제적 활동, 세 번째는 정치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거와 연관시켜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참모 기능이죠. 참모 기능은 제 3차적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참모 기능은요. 조합의 기본 기능과 집행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보조 기능을 말한다. 그래서 네 가지 활동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교육 활동, 두 번째는 선전 활동, 세 번째는 조사 연구 활동, 네 번째는 사회 봉사 활동. 이 네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교육 활동. 교육 활동은요. 노사관계 이론과 경영 전반의 지식을 습득해서 리더십을 개발한다. 두 번째, 이제 선전 활동해야 되겠죠. 선전 활동 같은 경우에는 뉴스레터 같은 것을 발간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무슨 성결 학보 같은 거 있죠. 학보지의 발간, 그런 것을 발간하겠죠.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을 발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지를 발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연구 활동이 있죠. 조사 연구 활동은요, 경제 동향 등을 자료 수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근로 시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 봉사 활동이 있죠. 사회 봉사 활동은 근로자들 위한 상담소 설치하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휴양시설, 그 다음에 장학사업 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충 자료로서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어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117쪽부터 정리하시면 되겠죠. 117쪽 보시면 노동조합의 자격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자격.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117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제2조 사항이 나오죠. 제2조 사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나오죠. 실질 요건에는 적극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소극적인 요건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소극적 요건은 결격 요건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적극적 요건 보세요. 적극적 요건 보시면 첫 번째 줄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이것을 조직상의 요건이라고 한다. 119쪽 보세요. 119쪽 보시면요. 세 번째 줄 조직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목적상의 요건이 되겠죠. 아까 118쪽 보시면 거기에는 조직상의 요건이 나왔죠. 조직상의 요건. 119쪽에는 목적상의 요건을 두고 있다. 119쪽 계속 보시면 소극적 요건에서 결격 요건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 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동아일 2번 보시면 조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먼저 받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섯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121조 노동조합의 자격의 결격 요건 다섯 가지 여기 표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요건 첫 번째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이 나오죠. 첫 번째 줄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122조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이 나오죠. 법인격 취득은 네 번째 줄 보세요.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세 번째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이 나오죠. 첫 번째 줄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거기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소리가 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보시면 노동조합 조세 면제가 나오죠. 첫 번째 줄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죠. 123조 노동조합원의 차별 대우의 금지. 첫 번째 줄 노동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설립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네 번째 줄 보시면요.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은 설립하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규약은요. 밑에 두 줄이에요.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이것은 제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124조 신고증의 교부와 설립 신고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설립 신고증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 문단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설립 신고 제도는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에 대하여 제한이 되어 왔다. 그다음 그 밑에 줄 보시면 자유 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신고 제도가 가미되어야 한다. 그 옆에 끝에 보시면 설립 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 사항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로운 설립에 대하여 제한적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 줄 아래에 보세요. 세 줄 아래에 보시면 노동조합의 결의 요건이 있거나 기간 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자유 설립 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125쪽 보세요. 125쪽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첫 번째 줄 보시면요.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결성된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기구가 있죠. 노동조합의 운영기구는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의결기관이 있죠.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둬서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감사기관이 있죠.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네 번째는 기타 특별기관을 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위결기관이 되겠죠. 위결기관은 총회와 대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6쪽 서류 비치해야 되겠죠. 서류 비치. 서류 비치하는 것은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 작성해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5가지 내용이 있겠죠. 첫 번째는 조합원 명부가 있겠죠. 조합원 명부. 두 번째는 규약. 세 번째는 임원의 성명. 그 다음에 주소록을 두게 되겠죠. 네 번째는 회의록. 다섯 번째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특히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두 번째, 총회와 임시총회가 나오죠. 총회, 두 번째 내용 보세요. 동감 1번 두 번째 줄. 조합원 전에 참가가 어려운 대규모의 조합이 있어서는 총회 대신해서 대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밑에 줄 보시면 정기총회가 나오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한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을 두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결사항이 나오죠. 의결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세 번째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산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러한 노동조합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7쪽을 보세요. 대위원회. 대위원회는 두 번째 줄. 이러한 것을 이제 두는 이유는요. 노동조합의 대규모화, 그리고 사업장의 분산, 조합 업무의 전문화 등을 위해서 대위원회 두게 되겠죠. 두 줄 아래에 보시면요. 대위원회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에다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운영 관리가 나오죠. 밑에 두 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 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 두 번째 줄. 근로자나 단체의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다음 맨 밑에 줄을 보세요.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2013년 7월부터 노동조합 규모 50명 이하의 기업에서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타임오프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즉 노동조합원이 근무를 안 해도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 총령, 그러니까 타임오프를 정한 제도이다. 두 줄 아래에 보시면요, 조합원 300명 이하의 경우에는 전임자들 2명까지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2명일 수가 있겠죠. 300명 이상이 되면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2명까지 둘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130쪽 보세요. 130쪽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자료 제출 나오죠. 첫 번째 줄.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일곱 번째, 노동조합의 해산이 나오죠. 네 가지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해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조합을 해산한다. 두 번째,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합병이나 기업 간의 이제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해산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총회 또는 대위원회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이견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을 해산한다. 두 줄 아래에 보죠. 두 줄 아래에 보시면 그 대표자는 해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노동조합의 통제권.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노동조합은 경관 단결력을 보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원의 통일적, 집단적 행위의 전개를 위해서 조합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단결의 유지, 강화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두 가지 요건이 표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통제권 행사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정당성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는 통제권 행사의 민주적 공정성을 둬야 된다.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오늘 수업 좀 많이 어수선하고 좀 그랬어요. 어수선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끊기기도 하고 그래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국제노동이론 있죠. 제5장. 그때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5장 국제노동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